공통과정 마지막 문제 그 22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2번 풀면서 확률과 통계 바로 진행할 테니까 그 선택 과정이 그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이제 미적분하고 이제 기하를 이제 선택하신 분들은 22번까지만 시청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 제가 기하랑 그 미적분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자, 22번의 이제 조건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라 나왔고요. 또 연속인 함수 gx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조건을 한번 좀 써볼게요. 가조건에서 fx는 f1. 자, 뭐 조금 변형을 할 수 있으면 뭐 f1은 당연히 f1이니까 없어질 거고 의미가 없으니까 좀 뭔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 같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fx 빼기 f1이 x 빼기 1로 나눠주게 되면 이 부분이 f 프라임 g 이렇게 x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3차함수에서 fx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 이거다. 이랬을 때는 벌써 감이 좀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리미트를 쳐주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fx 빼기 f1. 자, 우변도 리미트를 쳐주면은 연속함수니까 그냥 f 프라임 g1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냥 2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리미트를 쳐줘도. 그리고 좌변은 자, 많이 봤죠. f 프라임 1이 f 프라임 g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f1에서의 미분 개수와 G1에서의 미분 개수가 같다고 나왔습니다. 3차함수 곡선에서 한번 선생님 F'X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당연히 그 최고창이 1이므로 F'X는 아레로볼록 형태로 될 겁니다. 이렇게 아레로볼록 형태로 될 거고, 자, 어딘지 모르지만 1이 요 정도 이쪽의 X좌표가 1일 때와 이쪽이 G1이 되겠죠. G1. 근데 GX 함수가 나조건에서 GX 함수가 여기다 선생님 써놓을까요? GX의 최소값이 2분의 5, 2.5. 2분의 5라고 나왔으니까 G1하고 G1 부분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G1은 2분의 5, 2.5보다는 커야 되므로 무조건 2차 함수 꼴에서는 1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근이 두 개야 되니까 G1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요 형태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반 정도는 해결한 것 같고, 자, 3차 함수를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fx를 최고창의 개수가 1이므로 1 플러스 미지수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면 됩니다. bx고 또 다조건에서 0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상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네. 자, 3차 함수 그래프 한번 형태만 한번 살짝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축방정식, 여기 축방정식이 있죠. 이 축방정식에서 미분해서 바로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요 미분을 잠깐 해주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형태로 나오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2a분의 b를 쳐주면 미적분을 하는 애들은 요거 변곡점이라 해서 이거 이계도함수 두 번 미분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통과정에 빠졌지만 이런 식으로 가정해도 되죠. 6x 플러스 자, 여기서 2a죠. 네. 그러면 이게 0 되는 부분이 변곡점이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축방정식을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축방정식이
이쪽 x가 마이너스 3분의 1a. 변곡점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공통과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a라는 여기죠. 여기. 자, a는 벌써 음수라는 부분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기울기 부분에서 이쪽에 프라임하고 이 fx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프라임은 기울기를 의미하고, 그리고 fx는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에서의 기울기와 g1에서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1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축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써놓을까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a와 정확하게 대칭이 됩니다. 3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G1이겠죠. G1. 맞죠? 그러니까 1에서의 여기 접선 이렇게 쫙 여기 접선의 기울기와 이 G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 이렇게 같은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그 가조건에서 보면은 자 x 요게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 f'(gx랑) 같다는 부분이니까 이 gx가 뭐 이쪽에서 뭐 x축이 이렇게 있겠죠. 어딘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은 이런 x좌표 1, 뭐 마이너스 3분의 1, 이 g1 이게 gx잖아요. 이 gx가 이런 부분들이 다 x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이 gx, 이 gx가 새로운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g1도 어딘지 모르지만 g1이 이 부분, 그리고 x가 여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넘어간 이 점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부분이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할 때 2를 제외한 자 평균 변화율을 할 때 이게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자 보세요. 이 평균 변화율이 여기가 1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서 새로운 x좌표와 그쵸? gx하고 기울기가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다시 말하면 내려와서 여기에 접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새로운 gx 함수가 되는 겁니다. gx 무슨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죠? 근데 이제 나 조건에서 gx가 2분의 5보다 이렇게 작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x가 어디가 2분의 5인지 모르지만 1 여기하고 사이겠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부분 그러니까는 어느 부분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이 가장 내려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여기 1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여 밑에 여기 극소점이 아니라 요 극소점의 바로 밑에 부분 요 부분이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2분의 5 gx가 그러니까 gx가 새로운 x예요. 2분의 5 이쪽에서 최소값을 갖고 계속 연속함수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 뭐 gx가 계속 갈 텐데 요 부분이 g1이고 뭔가 계속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 이렇게 해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얘랑 그쵸? 얘랑 이렇게 뭔가가 접선의 기울기 또 다른 gx가 되는 거죠. 계속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계속 넘어가는 거에 그 평행한 부분 요 부분이니까 그쵸? 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5고요. 여기가 1이니까 요 점만 찾는다면은 당연히 뭐 길이가 같으니까 G1도 구할 수 있을 거고 A, B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러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fx하고 여기 이제 변곡점이라 하죠. 이 부분의 관계가 뭐 2대1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만약에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자, A를 구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기 부분 지우겠습니다. 여기 부분. 자, 조금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요쪽에의 점이 있겠죠. 이 점, 뭐 A라 할까요? 이 점과 요 점, 요 2분의 5일 때의 점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와 그리고 2분의 5의 미분 개수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는 자 1, 저쪽 맨 위에다 넣어줄게요. fx니까 1 플러스 A 빼기 3이 될 거고, B점은 여기죠. 2분의 5, 잘 계산해야 돼요. 자, 8분의 125, 또 2분의 5니까 4분의 25A, 그리고 2분의 5B 빼기 3. 자, B점이 나왔고, 그리고 미분에다가 2분의 5를 넣어주면 기울기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를 F'을 구하겠습니다. F' 2분의 5는 자,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4분의 75. 또 2분의 5니까 12죠. 12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2. 자, 이게 2분의 5일 때 기울기, 그리고 A점 두 점이 나왔으니까 기울기로 이 친구의 x가 x가 되면 이 친구가 B고, B가 B가 40거 같습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되면 2분의 5, 2분의 5일 때 2분의 3. 그리고 y 증가인데 한번 하고 선생님 상경량. 자, 8분의 5에서 빼면 8분의 17. 또 4분의 22a.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b. 3은 마찬가지죠. 이게 4분의 75 플러스 5a 플러스 b가 되고요. 8분의 108인가요? 108. 네. 그래서 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은 2가 되고요. 약분하면은 이렇게 12.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6. 자,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b를 구할 건데, a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왔고, 자, 다 조건에서 G1이 FG1이 6이니까 선생님이 A가 여기서 보세요. A가 여기서 마이너스 6이니까 이쪽의 X좌표는 요쪽의 X좌표는 2가 되고, 자, 선생님 아까 전에 길이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길이 좌표는 G1은 3이 되겠습니다. 3. G1은 이렇게 3이 되는 거 보일 테고, 자, 다조건에서 G1이 3이니까 F3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다 잠깐 공간이 있으니까 할게요. F3이 6이고, 그리고 여기다 한번 대입시켜 주면은 3은 6은 3, 27. 그리고 아까 전에 마이너스 6이었죠. 마이너스 6, 그리고 96, 마이너스 54. 그리고 3B 빼기 3이 되고요. 자, 정리할게요. 3B는 마이너스 27, 36이 되고, B 값은 이렇게 1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F, 답 해결할게요. 답 F4는, 근데 이쪽은 좀 지울게요. 좀 A 구하는 과정이니까. 자, 정신이 없으니까. 자, F4는 4의 세제곱 64 플러스 4. 아까 A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6 나왔죠. 마이너스 6이었고 B가 12. 자, 그러면은 4 넣어주면 16.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96. 4, 48. 빼기 3. 그쵸? 네. 그래서 빼기 32, 또 빼기니까 15. 그래서 답은 13이 이렇게 마지막 22번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gx가 새로운 x 좌표라는 거 좀 확인하고, 문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제일 22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을 바로 진행할 건데 선택 과정이 아닌 아이들은 바로 여기까지 영상을 학생들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 자, 5승의 x의 구승계수. 자, 이항정리 간단한 문제고요. 이항정리 공식 바로 쓰겠습니다. 자, 5cr에 x 세제곱에 5-r 그리고 3의 r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9승이니까 이쪽에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r이 2가 되겠죠. 자, r을 2를 대입시켜주면 5c2 x에 3에 자 2니까 3이죠. 그리고 3의 제곱. 그래서 답은 5, 4, 20 10 곱하기 9 그리고 x의 9제곱. 답은 92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중복을 허락하여서 1, 2, 3, 4, 5가 나왔습니다. 1, 2, 3, 4, 5가 나왔고요. 그리고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4자리 자연수 중 4천 이상 홀수이겠습니다. 그러면 4천은 무조건 이상이니까 4천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중간 가정은 모르고요. 중간 가정은 모르고 조심해야 돼요. 홀수의 개수라고 나왔으니까 4001이라고 가정해주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중복순열이니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5 곱하기 5가 되겠고, 그리고 또 4000 땡땡 해고 3이라고 해도 답이 똑같게 나오겠고, 4000 땡땡 5라고 해도 답이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5000이죠. 5000도 마찬가지로 1이 있겠고, 3이 있겠고, 5가 있겠고. 그래서 25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25 곱하기 6, 답은 152. 다 더하면 150이 됩니다. 네. 흰색 마스크 5개, 검은색 마스크가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자, 재미삼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쪽에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흰색 마스크가 5개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화이트로 할까요? 화이트가 5개라고 하고, 블랙, 검은색 마스크가 9개가 이렇게 요 안에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일 거는. 자, 적어도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전체의 확률에서 빼주면 되겠죠. 적어도 1개가 흰색, 화이트. 적어도 1개가 흰색. 그럼 적어도 문제니까 우리가 확률에서는 전체가 1에서 3개 꺼내는 거죠. 셋 다 검은색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셋 다 검은색. 그쵸? 네. 그러면은 1이고, 자, 전체는 14개에서 몇 개? 3개 선택하는 거죠. 14개 중에서 3개 선택했을 때, 그럼 3개 다 검은색. 검은색은 9C3. 맞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 빼기, 둘 다 C니까 3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고, 그냥 14 곱하기 P로 계산할게요. 13 곱하기 12, 그리고 9 곱하기 8 곱하기 7. 자, 약분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7, 2 없어지고요. 그리고 3, 4, 3 없어지고, 자, 4, 2, 8 동시에 없어지죠. 그래서 13분의 3이고, 답은 13분의 이렇게 10. 간단하게 나오죠. 확통 문제가 조금 쉬우니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26번까지만 하고 또 다음 영상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2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 좀 크게 쓸게요, 선생님이. 자, 주머니 1이 적힌 공 1개와 2가 적힌 공이 흰 공이 1개, 그리고 흰 공 1개와 1이 적힌 검은 공이 1개, 2가 적힌 검은 공이 3개를 꺼내는 거에서 흰 공이 1개, 흰 공이 1개, 그리고 흰 공이 1개고, 그리고 검은 공이 2개. PA 합집합 B는 PA를 따로 구할 거고요. 그리고 PB의 확률을 구할 거고, 동시에 나오는 PA 교집합 B를 선생님이 빼줄 겁니다. 네. 여기다가 좀 헷갈리니까 선생님 1을 11 좀 쉽게 선생님 써놓을게요. 11 뭐 2, 2, 2, 2라고 써놓을 거고, 검은색을 이렇게 선생님이 빗금을 칠까요? 이게 검이라고 할게요. 검 2, 2, 2 이렇게 이거를 검이라 할게요. 검 헷갈리니까 이렇게 11, 2, 2, 2, 2 이렇게 있고 3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1개. 그러면 흰 공이 1개 뽑히는 거는 뭐 둘 중에 여기서 가지수가 뭐 2C1이 될 거고요. 한 개. 그리고 검은 공이 2개니까 당연히 4C2가 되겠네요.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전체는 얼마? 6C3. 3개 뽑는 거 맞죠? 네, 6C3이 이게 PA의 확률이고, 자, 이따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PB의 확률은 자, PB는 이제 3개를 뽑는데 3개의 곱이 8이 되려면은 2가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6개 중에서 3개 뽑았을 때 3개의 곱 1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쵸? 4개 중에서 3개 선택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4개 중에서 3개, 검은 공 3개 나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PA 확률은 이게 6, 5, 4, 3이 1이니까 20이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이쪽이 6이죠? 12. 그리고 이 친구도 20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확률은 20분의 10이고 B의 확률은 20분의 4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뽑아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똑같이 6C3분의 흰 공 1개와 검은 공이 2개. 그럼 이런 식으로 흰 공 1개와 검은 공이 2개. 이거는 세도 됩니다. 다시 보세요. 흰 공 1개와 검은 공이 2개. 그러니까 흰 공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 검은 공은 3개 중에서 2개니까 3C2죠. 그러니까는 3가지 형태가 있겠죠. 네, 이렇게 뭐 노가다 쳐도 되는데, 이렇게 2, 2, 2 이게 2, 1, 2, 1 뭐 2, 1, 2, 2, 3 했을 때 2하고 이렇게 하나, 둘, 3가지. 얘는 꼭 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흰 공 1개와 검은 공도 성립이 돼야 되고 3개의 곱이 8인 거. 그래서 답은 자 20분의 12 여기다 쓸게요. 20분의 12 더하기 20분의 PB가 4. 약분 해주지 마시고 처음 다 계산하고 약분을 해주면 됩니다. 20분의 3. 그래서 답은 20분의 13. 16에서 빼니까 20분의 이렇게 13.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문제풀이 진행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